지금 이 2차 부등식 마지막 내용은 2차 부등식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차 방정식 내용이 나오는데 그 2차 방정식 계산하는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무슨 내용이랑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줘놓고선 뭐 이 문제가 실근을 가질 때 뭐 K 값이 궁금하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 D를 풀죠. 그럼 실근은 뭐로 풀어줘야 돼? 0 이상으로 풀죠? 그럼 풀어볼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0 이상. 조금 이제 낯설죠? 왜? 2차 부등식 배우기 전까지는 무조건 판별식 쓰면 누가 사라져야 돼요? 2차 항이 사라져야 돼. 근데 이제 2차 부등식 배웠는데 안 사라져도 돼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배운 뒤로는 판별식이 2차식이 살아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2차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 내용은 2차 부등식 맨 뒤에 껴있어. 근데 이렇게 근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다 2차 방식 내용이고, 요거는 솔직히 유형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근의 부호,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 X값 있죠? 그 근의 부호를 문제를 푸는 건데, 2차 방정식 문제다 보니까 근이 몇 개 있겠어? 알파랑 베타 있을 거죠?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두 근의 관계로 문제를 푸는 건데,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두 근의 합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거로 푸는 거. 알겠죠?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두 근의 곱은? 그렇지. 여기서 두 근이라고 해서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요. 그래서 허근은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허근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 이상까지. 알겠죠? 외우는 거 아니야. 해석해서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입니다. 그럼 해석해줘. 이거 세 개만 풀면 돼요. 더했을 때? 그렇지. 선생님 안 알려줬다. 너네 해석하는 거야. 곱하면? 음수니까 양수. 그렇지. 0 이상 무시 말고. 왜냐면 음수도 마찬가지로 달라도 되거든. 같아도 되고. 알겠죠? 여기까지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렇지. 합은 모름. 맞지? 왜? 3이랑 마이너스 1이 양수겠지만 반대로 마3과 이어봐. 음수 나오니까 몰라. 그러면 무조건 얘는 맞겠다. 그렇지. 곱은 음수. 그 다음 봐요. 판별식도 무조건 참이거든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되거든. 뭐겠습니까? 0보다 크다밖에 안 돼. 왜? 0보다 크다가 뭐야? 뭐가 빠졌어? 등호 빠졌지. 등호 뭔데? 우리 판별식 T가 0일 때 중근. 어떻게 중근이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약간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이 두 근의 부호에서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 얘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보통 안 풀어요. 왜 그러냐면은 판별식 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맞나요? 보통 A, B, C 다 뭐 가지고 오겠어? 실수 형태 가지고 오겠죠. 그럼 B제곱은 뭐 나오는 거야? 0 이상 나오겠죠? 실수 제곱이니까. 근데 AC가 지금 누구냐면 이 AC지. 그럼 우리가 A랑 C로 두 분의 뭘 구하죠? 곱을 구하죠. 그럼 다시 말하면 A분의 C가 음수면 둘이 나눈 거잖아. 그럼 둘이 곱한 것도 뭐겠어? 음수라는 거야. AC가 음수야? 양수네? 그럼 무조건 뭐겠어요? 양수겠죠. 그래서 봐봐. 얘는 풀 거고 얘는 몰라서 안 푸는 거고 너무 당연해서 안 풀어요. 그래서 근의 부호는 총 이런 유형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의 부호가 좀 더 쉬우니까 이거 바로 밑에 거 해보고 옆에 가볼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기 보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 2, 3번 중에 1번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식만 쓸게요. 계산은 3개 중에 하나만 해볼까? 잠깐만. 두 근이 모두 음수. 거기서 거긴데 맨 마지막 게 좀 더 어렵겠죠? 맨 마지막 거 해볼게요.
이거는 식만 써볼게. 얘들아, 이 세 개 중에 뭐라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이거 풀자는 거야. 맞지? 그럼 뭐 풀 거야?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더하면 양수. 두 근의 뭔지 알죠? A. 두 근의 곱도 양수 A분의 C.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를 푸는 과정에서 뭐가 쓰여요 지금? 2차 부등식이 풀리겠죠? 그 다음 봐봐. 요거는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안 줬고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줬어요. 그럼 뭐야? 얘 빼야지. 0 빼야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얘들아,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맨 마지막 거 풀면서 설명해 줄 거니까 일단 식 이렇게 써서 푸는 거야. 밑에 것도 볼게. 보자.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냥 이거 따라 쓰면 돼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 마이너스 2A가 음수. 두 근의 곱 6 마이너스 A가 양수. 판별식 B제곱 4A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 알겠죠? 쌤 해줄 거 없습니다. 3번 여기 15번이 조금 내용이 살짝 추가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렵진 않아요. 뭐래니 얘들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렇지. 그래서 얘만 풀려고 했더니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 음의 근이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크다. 그러면 얘를 이제 알려준 거죠. 왜? 음의 근의 절대값이 큰 거니까 더했을 때 마이너스. 그렇지. 그 문제는 원래 요거만 풀려고 했었는데 얘도 푼다는 거죠. 두 개 풀면 돼요. 가볼까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두 근의 곱 m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작다. 그래서 공통범위 구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2차 부등식 기본적인 거 어떻게 풀자고 했었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먼저 하기로 했어요. 인수분해 해주시고 그냥 뭐처럼 풀기로 했어. 그냥 이거 2차 방정식처럼 풀기로 했잖아요. 해 구하고 작다니까 사이값. 좋습니다. 요거랑 요거 2m 넘어갈까? 3은 2m보다 크다. 작다. m은 2분의 3보다 작다. 요거 공통범위 구해주세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2분의 3보다 크다. 공통범위 어디? 개수 구해달래. 2분의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누구 있어요? 1.5 2랑 3이랑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의 부호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에서 근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다 근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얘는 아마 쌤이 딱 세 글자만 말하면 기억이 날 건데요. 아, 좀 잘리네. 이렇게 여기 단원명은 이제 근의 분리라는 내용인데 똑같아요. 어떤 2차 방정식 줘놓고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거야. 뭐 두 근이 1보다 크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뭐보다 크다 쭉 설명해보면 뭐보다 작다, 뭐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좀 다르죠. 양수다 음수다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잖아. 1보다 크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 2차 방정식을 줬지만 어떻게 풀어요? 2차 함수처럼 풀 겁니다. 알겠죠? 근의 분리 내용 얘들아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풀어주세요. 어차피 다 해줄 거야. 그럼 잘 봐. 이 표현이 뭐냐면은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요. 근데 두 근이 1보다 크대. 그럼 1이 어디 있다는 거야? 왼쪽에. 근데 이걸로 힌트가 끝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지. 오, 잘 기억하는데. 판, 함, 축으로 공부하기로 했어요. 한 소리 압니까 혹시? 그때 없었죠 그때? 그래서 이 파함축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걸 그냥 한 글자씩 딴 건데 판은 판별식 말하는 거고 함은 함수값 말하는 거고 축은 축의 방정식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의 분리 내용이 나오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세 개를 문제를 풀 건데 일단 볼게. 두 근이 1보다 크대. 아까 왼쪽 문제 기억납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줄 때도 있고요. 그냥 두 근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두 근이 1보다 크다는 표현은 이거잖아.
그럼 내 말은 두군이 다를 때만 되나? 중군일 땐 안 되나라는 표현이야. 돼, 안 돼? 중군일 때도 돼요. 그럼 내 말은 판별식을 뭐 써달라는 거야? 지금은 0 이상 써달라는 거지. 둘 다 되니까. 맞죠? 두 번째, 함수값. 함수값은 보통 문제에서 주어진 걸 대입하죠. 근데 함수값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y값이죠. 이 1을 대입해줘. 그럼 여기지. 여기지. 우린 뭐로 풀 거야? x축보다 위엔지 밑엔지로 푸는 거죠. 그럼 y값에서 x축보다 위는 뭐 말해주는 거야? 양수. 축방. 혹시 축의 방정식은 왜 우리가 체크할까요? 지금 두군인 거 확인했고 1도 잘 대입했어. 왜 축방을 확인할까? 얘는 두 번째 걸 같이 적금하면 아마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거는요, 두군이 뭐 3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얘도 같이 가볼게. 두군이 3보다 작다라는 거 똑같이 그래프 그려서 풀 거잖아. 그럼 3이 어디 있는겨? 두군이 3보다 작대. 맞지? 그러면 얘도 어때요? 꼭 두군이 서로 다를 필요 있나? 없어요. 뭐 해도 돼? 0 이상이어도 돼.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어때요? 양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 봐. 분명 이 둘은 문제가 다르죠. 왜? 얘는 뭐야? 어떤 근보다 크다. 얘는 뭐보다 작다. 근데 식이 지금 어때? 똑같지. 그래서 마지막에 축방으로 구분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거였으면 똑같이 1을 대입하면은 똑같잖아, 답이. 그럼 누가 크다 작다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서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는요, 마지막에 뭐로 구분하는 거냐면은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공식 알죠?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까지. 그러면 작다는 어때 지금? 이 상수 숫자랑 축방이랑 누가 커요? 축방이 크죠. 그래서 1이 작은 거고. 그럼 큰 버전은 어때? 여기 축방이잖아. 그러면 누가 커? 오른쪽 1이 크니까 이렇게 구분 짓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근의 분리 내용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면 파남축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그 다음 배울 내용도 다 파남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간단할 수 있지만 이게 대입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근의 분리 다 뭐로 풀어달라고요?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 겁니다. 알파, 베타. 두 근 사이에 뭐 있다고요? 2 있대요. 푸는 법 똑같아. 뭐 구하자고? 파남축 풀 겁니다. 판별식 풀어볼게요. 판별식은 0보다 크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두 근 사이잖아. 그럼 무조건 근이 뭐 해야 돼? 서로 달라야 되죠. 중근이면 근이 두 개 중복된 건데 여기 하나만 찍을 건데 여기 사이에 어떻게 있어?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함수값 F2 집어넣어줘. 어때? 이번에 X축 밑에 있네? 그럼 무슨 값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파남 축방. 그럼 축의 방정식 표현은 뭐냐면요, 내가 이 2가 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다고 했지 가운데에 있다고 했어? 아니? 몰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 근 사이라는 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몰라. 그러면 이게 다 된다는 건데,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랑 이 2랑 어떻게 대수 비교해? 못 돼. 알겠죠? 이 축방이랑 이 가운데 있는 이 근 2랑 비교 못 합니다. 그 다음 봐요. 요것도 안 해도 돼요. 이런 표현 아까 기억나? 얘는 너무나도 당연해. 아까 얘는 몰라져. 몰라서 못해. 얘는 너무나도 당연해. 왜? 무조건 두 근 사이에 있으려면 근이 달라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깔아야 되거든.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답은 얘야. 알겠죠? 긴가민가 하다 그럼 푸세요. 어차피 답은 얘니까. 알겠죠? 근데 정확히 얘는 안 되네 라고 아는 사람은 그냥 이것만 풀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남았죠? 두 근 사이에 말 이상한데? 쟤네? 두 근 사이 풀었으니까 아닌 것 같아. 두 근 알파랑 베타가 어떤 숫자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쓰기 애매하네. 또 되었을까 그냥? 두 근이 P랑
P는 잘 안 쓰는데 사이에 있다. 얘도 그림으로 보면은 약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알파랑 베타는 항상 근 고정이죠?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거 같아. 1과 2 사이에 두근이 있다. 알겠죠? 가볼게요. 그럼 잘 봐. 이 그림에서는 두근이 중근이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중근이어도 1과 2 사이에 있죠. 돼요? 알겠죠? 또 판별식 먼저 썼습니다. 두 번째. 함수값은? 그쵸. 1도 양수, 2도 양수. 축방. 축의 방정식이 당연히 두근 가운데 사이에 있으니까 이 1과 2 사이에 알파, 베타 두근이 있으니까 이 축의 방정식도 1과 2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것도 아까 우리 근의 부호 있잖아.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근의 분리도 파남축만 조금 기억해 주시고 판별식은 뭐 써야 되는지, 함수값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축방은 비교가 되는지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얘가 좀 더 어려워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거 쭉 4개 풀어볼게요. 알겠죠? 3개? 6, 7, 8? 풀어보겠습니다. 보자. 일단 지우지 말고 좀씩 써볼까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쌤이 따로 푸는 법을 안 써서 요거만 써도 될 것 같아. 판별식만, 파남축만. 가봅시다. 두근이 모두 4보다 작대요. 그럼 쌤이랑 그래프 그려서 두근이 모두 4보다 작대. 그럼 4 어디 써야 돼? 오른쪽에 가보겠습니다. 이거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판별식 D는 0 이상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가 0 이상까지. 순서상인데 일단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두 번째 함수값 4 대입하면은 양수 16 마이너스 8A 더하기 B가 양수. 일단 냅둘까? 일단 냅둬볼게요. 축방 가볼게. 축의 방식 얼마? 마이너스 2분의 B A. 우와 좋아. A는 4보다 작다. 이가 써. 축방 가운데니까 4보다 작다. 그럼 됐다. 왜? 요거 조금 애매했거든요. 얘가 개꿀이네. 4보다 작다. 왜? 이거 자연수 A 순서상인데 A 뭐밖에 안 돼? 1, 2, 3밖에 안 되네. 이거 대입해서 아마 이 B로 문제를 푸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거 B만 세팅해줘. 얘는 건들 거 없고요. B는 A제곱 2야. 이거 B 남기고 나머지 다 이항해줘. 8A 마이너스 16 대입 쫙 합시다. 1 넣어주세요. 1이야 마팔 초가 자연수만 구해달래. 1일 때 1밖에 안 되고요. 2 넣어볼게요. 0인가요? 2 콤마 이때 뭐 돼? 1도 되고 4까지 되고 총 몇 개? 1개, 4개. 마지막 3 넣어볼까? 9 8 뭐밖에 안 돼? 9밖에 안 되겠죠? 1개, 4개, 1개. 몇 개? 6개. 좋습니다. 17번. 그래서 이렇게 뭐뭐 사이에 있다,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이거 근의 분리 내용이니까 뭐 기억해달라고요? 2차 방정식이지만 그래프 그려서 풀 거고 파남축으로. 알겠습니까? 가봅시다. 두 근 사이에 3이 있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0보다 크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함수값 3 대입하면 음수 좋고요. 그 다음에 축방 3보다 큰지, 3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매도 모른다. 그렇죠. 얼마나 쉬워. 끝이에요 이게. 3 대입하면 끝. 9 3A제 뭐 상관없죠? 7까지. 그러면 3A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풀면 될 것 같은데요? 2, 3? 네. 오케이, 고마워요. 그러면
9 빼기 7 나올 거고요. 0이 되니까 구해볼까요? 3분의 2와 근데 작다니까 4의 값. 그렇지. 마3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다. 요거 만족하는 A의 값 범위 끝. 요거 한번 해보고 몰리면 또 다음 시간 질문이 됩니다. 여긴 근해분리는 좀 대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근 중 한 근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도록 한다. 오, 이런 거 어렵죠. 일단 얘는 모르겠어. 근이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냥 쓸게요 일단. 그래서 이거는 식이 좀 쓸게요. 식이 2개 나와서 뭔지 몰라. 근데 요 함수 누구라고요? 저 문제 맨 처음 써있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인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 알파랑 베타 중에 한 근이 그 다음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있대. 그냥 다행히 그 근을 구할 수 있네. 얼마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랑 1이냐? 그럼 이거를 두 가지 푸는 건데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양이 정확히 얼마인지 위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뭐일 수도 있어? 양수 1이면 음수 이쪽일 수도 있지만 오른쪽일 수도 있잖아. 그럼 오른쪽은 어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대입하면은 그럼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 방금 첫 번째 뭐 풀었죠? 마이너스 2가 음수 F1이 거꾸로 F2가 양수 F1이 음수 풀었어. 맞지? 근데 두 번째 건 뭐였어요? 반대였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말해주는 표현이 있었는데 둘이 곱해서 음수 풀면 될 것 같아. 왜? 우리 둘이 곱해서 음수 뭐야? 뿔, 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혹시 요거 한번 접근하면 될 것 같아. 원래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좋습니다. K 플러스 1이고요. 뭐냐면요. 오른쪽일 수가 없어, 구도가. 왜? 자연수 K라고 했지, 문제도 물어보는 게. 그럼 제일 작은 게 얼마야? 1이야. 얘는 그냥 2 이상이라는 거죠.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얘가 2면 마2와 1이 오른쪽에 있을 수가 왼쪽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왼쪽밖에 안 된다는 그냥 대입하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F-2가 얼마? 양수. F1이 얼마? 음수.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 구해주면 돼. 알겠죠? 그 범위를 합치는 게 아니고 공통범위 풀어보자. x에 마이너스 2 대입해줘. 4 k제곱 마이너스 2까지 펴고 갈까요? 2차 방정식 나와가지고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 k제곱 4k. 오, 좋습니다. 오, 좀 어려운 식 나왔네. 일단 냅둘게요. 두 번째 요거 대입해줘. x에 1 대입해볼까? 1 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2k요. 그냥 이거 계산할게. 뒤에 k제곱 마이너스 2까지 k제곱 혼자 내? 마이너스? 그렇지. 잘 봐. 쌤이 이제 이거 공통범위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겹치는 범위. 근데 이건 답이 나왔어 이미. 인수분해도 되고. 맞지? 3 마일. 뭐랑? 마일과 3분 사이. 근데 2차 부등식 얘들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거 뭐가 먼저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이 식을 봤더니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 원래 어떻게 풀기로 했죠? 다 2차 함수 그려서 문제 푸는 거라고 했었죠? 우리가 처음 쌤이 이제 설명해줬을 때 이 그래프를 우리는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 대충 그려도 되죠? 뭐만 알면 돼. 떠 있는지 교점 2개인지. 근데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교점이 있나 없나 판별식 풀어도 되는데 이 숫자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4K가. K제곱 더하기 4K면 뒤에 짝꿍은 누구야? 4잖아. 그럼 얘는 그 표준량이 너무 쉽게 나오고요. 근데 이 점을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꼭지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2,2야. 그럼 마이너스 2,2라는 표현이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2,2면 x축은 어디 있겠어? 밑에 있지. 그렇지. 그러면 여거 위에 부분에 x값 어때? 다. 그러면 모든 실수니까 어차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겹치는 거 공통범위 구하면 그냥 얘가 답이겠죠. 그 다음에 좀 정확한 표현은 모든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얘랑 자연수 k 값 합치면 요거만 가능하게 돼. 0보다 큰 것만. 알겠죠? 그래서 1, 2. 요거 틀린 것 좀